글로벌의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수출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글로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국내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반대로 한국의 수출 지표를 보면서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다시 우리 종목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역으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수출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들려왔는데 올해는 환율 시장도 아무래도 우려감이 커지면서 수출 어떤 동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출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한창 그 중국의 성장과 같이 가고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에 발표된 4월달 지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는 증가율 기준으로 20% 이상의 증가율이 나타났죠. 이때가 중국의 고속 성장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제 기저효과로 올라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정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저성장과 함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번 4월 지표는 시장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고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개월 연속으로 지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1, 2월 달에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1월 달, 2월 달부터 좋은 모습이었고요. 3, 4월 달에도 비교적 좋은 무역 수지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지표는 좋은데요. 좀 더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미국 쪽에서 한파 이후에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은 정체, 유럽의 의외인데요. 유럽이 그동안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유럽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쪽의 수출은 조금 느는 양상이었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아세안 쪽 수출도 괜찮은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개선세 그리고 유럽의 약세가 크게 두드러진 양상이었고, 가장 우리나라의 무역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쪽이 여전히 정체다, 큰 변화 없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탄력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이번에 4월 수출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은 자동차와 선박, 조선 쪽에서의 약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동차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선박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쪽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LCD는 악화되는 쪽에서 약간 개선된 양상이었고요. 채광 소폭 증가, 석유화학도 소폭 증가 정도, 반도체는 큰 변화가 없었죠. 결국은 견인한 것은 지금 자동차와 함께 선박 쪽이 견인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가별 차별화, 업종별 차별화는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었다.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연휴를 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 물량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휴가 있었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에 수출입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를 평균적으로 보면 4월이 비교적 강하고 5, 6월 달에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 반면 연휴가 강한 기간에는 4월 달에 좀 좋아졌다가 5월 달에 탄력이 둔화되고 다시 6월 달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휴에 따른 이런 수출입 증가율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 약간 밀어내기 수출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4월 달 지표에 있어서 너무 긍정적인 평가는 조금 불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는 좋아지는 업종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수출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중국은 정체되고 있고 유럽 쪽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수출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줘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변수들에 주목을 해볼까요? OECD에서 측정하고 있는 이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요. 지역별 이 격차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OECD 전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이머징 국가들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2년부터 2007, 8년까지의 성장은 브릭스가 견인하는 모습이었고 그 브릭스의 성장 속에서
선진국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선진국의 금융위기와 함께 모두 다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선진국은 회복하고 있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브릭스 같은 국가들은 오히려 성장 탄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수출 동인도 그렇게 크게 개선될 만한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성장 요인,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과거만큼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광공업 가동률과 함께 제조업 쪽의 흐름, 그리고 고용 회복에 따른 소비의 흐름, 이 두 가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한국 증시 올라갑니다라는 말은 이젠 틀린 말이 되겠죠. 미국 내에서 좋아지고 있는 업종, 그리고 미국 내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만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의 연관성이 더 옛날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이 좋아집니다라는 말은 이 꼴이 성립될 수 있지만 미국이 좋아지면 한국 경기가 좋아집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꼴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좋아지는 업종이 제한적인 데다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미국과 연관을 짓고 있는 업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의 신규 주문을 보시면 한파로 인해서 크게 악화됐던 것이 내구 소비재, 대표적으로 가전과 자동차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회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업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쪽에서는 그렇게 탄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석유화학 같은 것들은 앞으로 미국의 수출량을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주로서 석유화학주들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중국인데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경기인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선 아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흥 구간 동안 다 발표가 됐습니다만 네. 제조업 통계청에서 통계국에서 한 제조업 지수는 52였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그다음에 HSBC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48선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기업의 흐름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네. 탄력적인 회복은 그렇게 쉽지 않다. 비교적 완만한 회복일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수출 탄력적인 회복 쉽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수출이 또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일단 미국의 내구 소비재 쪽의 회복이 네. 비교적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원화가 다시 1,030원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30원대 후반이 아니라 1,030원대 초반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환율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업종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거나 경쟁력 자체가 완전히 높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환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국제시장에서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 일본이라든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환율 부담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수출과 관련된 핵심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회복세는 보여도 완만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업종별 차별화는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지금 수출과 중국과 미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본 핵심 종목은 몇 개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내구 소비재 회복에 따라서 좋아지는 것이 IT와 자동차 부품 쪽일 텐데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여전히 시장의 점유율을 70% 이상 가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아이폰 기대감과 함께 디스플레이 가격이 약간씩은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 또 수출도 서서히 이제 정체 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 정도.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꼭 미국은 아니더라도 중국이라든지 새로운 공장이 계속 넓어지고 있고 새롭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대이하나 만도, 한라공조와 같은 글로벌 부품 회사로 거듭나고 있거나 현대차의 영역 확장과 민감한 그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한국의 수출 흐름을 짚어주시면서 수출 유망주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IT나 자동차 부품 쪽 집중해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